미녀와 야수는 신데렐라와 정글북에 이어 디즈니가 또 한 번 자사의 고전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원작이 워낙 유명하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26년 만에 영화로 탄생한 미녀와 야수는 과연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평가도 좋은 편이었지만 흥행에선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올해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바로 미녀와 야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0만 명을 돌파했죠. 지금과 같은 성공의 밑거름이 된 건 역시 뭐니뭐니 해도 원작의 명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관객이라면 긴 시간이 흘러 만나는 영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의 부담도 컸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옮기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느냐 사이에서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자에 더 충실한 영화가 됐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미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비교하면서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입부에 나오는 야수의 사연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마치 동화를 낭독하는 것처럼 보여주며 짤막하게 소개했지만 영화는 더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상세한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자가 야수로 변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버르장머리 없고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한 탓인데 반해 영화에서는 요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몇 가지 더 제공합니다. 아울러 그것을 관객에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야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를테면 마을을 다스리는 영주쯤으로 볼 수 있는데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죠. 영화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유도 더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에서 부족했던 당위성이나 개연성을 보완하려고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도입부가 몇 분 더 길어진 건 영화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그런 노력에 기인한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캐릭터입니다. 영화가 애니메이션과 비교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캐릭터입니다. 우선 벨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더 진취적인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별종으로 취급받는 건 동일한데 영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벨의 아버지가 아닌 벨을 발명가로 설정했습니다. 세탁기를 발명해서 그 시간에 책을 읽는가 하면 마을의 소녀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죠. 아버지를 대신해 성에 갇힐 때도 보다 능동적인 판단을 합니다. 의상 역시 고전적인 여성에게는 필수였던 코르셋을 벗어던졌습니다. 이외에도 영화는 벨이 주체적인 인물이라는 걸 속속 보여주니 그 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수는 애니메이션과 비교해서 지적인 면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글을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지만 영화에서는 글을 읽는 건 물론이고 방대한 양의 서적을 독파한 것처럼 나옵니다. 벨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자 사랑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책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죠. 그 시점에서의 대화는 두 사람의 성향이 상반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벨로 인해 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켜보도록 하는 예고로도 작용합니다. 머지않아 어떤 장면을 통해 야수의 태도, 즉 사랑에 대한 그의 인식이나 감정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야수가 벨에게 도서관을 소개하는 계기도 다릅니다. 애니메이션은 르미에가 제안한 것처럼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야수가 직접 보여주면서 자유롭게 쓰라고 합니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에 없었던 사물이 하나 등장하기도 하는데 영화는 그런 설정을 추가하면서 두 사람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내려는 인상적인 시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기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도 종종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전달합니다. 악역인 게스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아쉬움이 남은 캐릭터입니다. 애니메이션과 달리 그의 과거가 짤막하게 언급되면서 삐뚤어진 폭력성을 뒷받침하긴 합니다. 몇몇 대사를 통해서도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지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게스톤은 여전히 자아도취에 사로잡힌 불안당 같거든요. 어쩌면 외면과 내면이 정반대인 야수와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르프는 확연하게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거친 캐릭터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애니메이션에서는 비중도 적은 데다가 게스톤의 부하와 다름없는 인물이었죠.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거나 수모를 겪기 일쑤였습니다. 놀랍게도 영화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스톤의 충실한 친구인 건 변함없지만 그와는 다른 자신만의 양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점점 더 엇나가는 게스톤을 염려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기미를 보입니다. 절친인 게스톤과의 관계와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차츰차츰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르프는 영화에서 동성애자로 등장합니다. 다만 어지간해선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북미에서 커지고 있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 조금씩 거부감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지 않을까 합니다. 벨에게 책을 권하는 캐릭터를 비롯해 유색인종이 추가된 것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고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류가 될 수도 있으나 동일한 맥락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네 사람 외에도 벨의 어머니에 얽힌 사인이 추가됐고 요정의 비중이 더 커졌으니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뮤지컬 장면입니다. 실은 영화화를 앞두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뮤지컬로 만들지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미녀와 야수를 영화로 만들면서 그 좋은 노래를 쓰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감독인 빌 콘돈입니다. 덕분에 우린 긴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로 가득한 뮤지컬을 볼 수 있었죠. 미녀와 야수를 굳이 뮤지컬로 리메이크한 건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큰 변화 없는 노래들로 이루어졌지만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없는 생동감으로 가득합니다. 벨이 등장하자마자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하는 장면에서부터 그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군중들까지 가세하면 뮤지컬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나 특징이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게다가 21세기에 만들어진 만큼 애니메이션보다 화려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연출을 자랑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장면들을 비교하시면서 보는 재미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영화에서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대목에서 빌 콘돈 감독의 판단이 참 돋보였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과시적인 연출을 지향합니다. 대신에 애니메이션과 흡사하면서도 우아하고 유려한 춤을 보여주죠. 엠마 톰슨이 부르는 주제가와 어우러지면 말 그대로 아름다운 장면으로 탄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영화와 애니메이션 사이에는 크진 않더라도 소소한 변화가 여럿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손을 들어줄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비교하시면서 보시되 각각의 작품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한 그 차이가 저마다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영화를 감상하는 또 하나의 재미가 생기는 셈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